우리나라 옆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죠. 자,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중국 역사 속을 살펴보면 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국들, 황제와 장군들, 유능한 리더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보고 배울 만한 그런 교훈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는 뒤로 좀 젖혀두고 오늘은 좀 가까운 현실을 얘기해보자면 근대화 시기 무렵에 중국 대륙에서 공산혁명이 터졌죠. 이 공산혁명이 터지게 되면서 오늘날 중국은 대만, 일본, 동남아 국가들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주변 국가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패권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옛날에도 참고로 이런 패권주의적인 성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되게 심했죠. 옛날부터 사실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천년의 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김정은도 이거를 똑같이 얘기를 할 정도예요.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이 외부에 우리 같은 다른 나라들한테만 위협적인 게 아니라 자기들 내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중국 내에 있는 자국민들과 자기들 공산당 사회, 중국 공산당 사회 내부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굴러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막연히 감으로 평소에 단어로만 알고 있던 그런 어떤 피상적인 독재의 이미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인터넷, 통신 검열 등등 중국의 사이버 독재, 디지털 독재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자, 수백 년 전에 여러분들 과거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직접 편지를 전달하고 창칼로 싸우던 시대에는 중앙정부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감시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지방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감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점이 되게 많았어요. 자, 하지만 인터넷, 통신 등 디지털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압도적인 중앙행정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14억 명이 넘어가는 국민들의 통신과 인터넷 활동, 댓글 등을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열하는 게 정말로 가능해진 시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자료 화면을 한번 잘 보세요. 중국 선전에서 열렸던 엑스포의 모습입니다. 자,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업체가 자신들의 어떤 안면 인식 기술을 선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 각지에 수만 개가 넘게 깔려있는 그런 CCTV를 통해 가지고 뭐가 가능하냐면 정말로 사람 하나하나를 마치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듯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하고 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행동, 동선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우려가 되고 숨이 막히는 무시무시한 사회죠. 중국 전역에는 당연히 수백만 개가 넘는 CCTV가 깔려 있는데 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는 이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거대한 공산당 중앙정부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 앞에서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한없이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인 AI 그리고 빅데이터, 안면 인식 기술 등등으로 중무장을 한 중앙의 이 거대한 권력은 이제 이 거대한 집단 앞에서 한없이 미약한 개개인들을 숨쉬는 것 하나하나까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동차마다 사람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네모 박스가 표시가 되는 거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그죠?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마다 사람마다 저 사람이 그럼 오늘은 어딜 가는지,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중앙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감시하고 기록하고 검열하고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인에 대해서도 표적을 잡고 마음만 먹으면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도 하나하나 얼마든지 검열이 가능하겠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물리적으로 중앙정부, 왕실 혼자서 수천만 명이 넘는 저런 수백 킬로미터, 1000킬로미터 넘게 떨어져 있는 전 국민들을 감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컴퓨터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말로 중앙정부가 1억 명 이상, 14억 명 이상의 인간들을 물리적으로 모두 감시하고 데이터화하고 정리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필요한 사람의 자료를 얼마든지 바로바로 즉각 뽑아볼 수가 있겠죠. 이 소설 속에서 보던 그러니까 빅브라더 사회가 정말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쉬워진 사회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는 사람마다 번호를 매기고 관리, 감시를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서운 사회죠. 숨막히는 사회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런 사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면 그렇게 되겠죠. 한국도 중국화가 되어 가겠죠. 혹은 여러분들 만약에 다수의 국민들이 운 좋게 기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100% 선거에 반영이 될까요? 그 결과를 중간 과정에서 선거제도의 타락과 변질로, 이거를 그러니까 결과를 왜곡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민심과 민의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왜곡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바른말 쓴소리하는 소수의 국민들을 음모론자라고 남의 일처럼 간편하게 치부해버리는 순간 저런 감시 통제 사회의 위협은 우리 곁에도 매우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감시 카메라가 대략 7억 대 정도 된다라고 해요. 7억 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7억 개 중에서 무려 4억 개가 중국 거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카메라 개수가 농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도 더 많습니다. 25년도인 지금은 아마도 당연히 저 비율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리적인 개수도 늘어났을 것이고요. 자, 중국의 디지털 독재 시스템은 정말로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셜 크레딧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어라고 해도 단어가 조금 익숙하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사회적인 활동,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깜빡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몇 킬로미터 정도 여러분들이 속도를 과속하거나 세금 납부가 조금 늦어지면은 곧바로 내 시민 점수가 깎입니다. 문제는 이게 나중에 내가 장거리를 이동하고 어디 출장을 가야 할 때 고속열차나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것조차 못하게 될 정도로 페널티가 대단히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불편해지겠죠. 반대로 헌혈, 자원봉사,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 체제를 열심히 찬양을 하는 그런 모임들, 시진핑을 찬양하거나 이런 정치 찬양에 관련된 각종 청년 토론회, 독서 토론회, 시민단체 뭐 이런 것들, 명칭이야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 그만이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감시하는 이런 정치 조직들이 되게 크고 작은 것들이 모임들이 많아요. 그럼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모범 시민을 만드는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해서 내 개인을 버리고 내려놓고 서커스 한번 열심히 굴러주면은 점수가 눈꽃만큼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모범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공산당이 권장하는 모범 시민이 되면은 물론 혜택이 있기는 있습니다. 점수가 올라가면은 대출 금리가 조금 낮아진다든지 그런 혜택들이 있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든지 이런저런 보상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뭔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를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숨막히는 사회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중국의 하이테크 감시, 디지털 독재주의가 정말로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현대판 독재 혹은 미래 독재에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은 사례입니다. 디지털, 컴퓨터, 인공지능, AI 기술 이런 것들은 원래는 여러분들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원래는 인간 사회를 더 편하게 만들려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회를 감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물샐 틈 없이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중앙 권력의 권력 유지 수단이자 국민들의 말과 행동, 메시지, 댓글 모두를 검열하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죠? 이런 것들. 요주의 인물들은 당연히 더 밀접한 이런 어떤 감시가 들어가겠죠.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이제 뭐 모범 시민이 됐을 때 뭐 점수, 뭐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뭐 학교에 들어갈 기회만 얻게 된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시민 점수가 낮아지고 정부를 비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를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권이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터넷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 명의로 된 아이디로 올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점수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시민 점수가 폭락하게 되는 거죠.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다. 이제 그러니까 국가와 시스템을 위협했다. 질서를 어지럽혔다. 네가 가짜뉴스를 퍼날랐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사유야.
시스템과 권력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은 갖다 붙일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 거대한 권력, 중앙 권력 앞에서 일반 국민들 개개인의 인권 같은 것들은 절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민 점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불량 시민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대출이 거절되거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분, 출신 성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육의 기회, 좋은 학교로 진학할 기회가 박탈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판 여러분들 빅브라더 이 천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천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천의 그물망이죠. 말 그대로 하늘의 그물을 말합니다. 이게 참고로 뭐 중국 무협지에도 이 천망이라는 거, 천라지망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그물 앞에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 어떤 강력한 황제와 왕과 제국에서도 불가능했던 감시 체제입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죠. 현대사회 이런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을 편하고 이롭게 해야 되는 이런 첨단 기술들이 오히려 사회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민들의 목을 조르는 매우 강력한 족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우파를 말할 때는 흔히 자유우파라는 단어가 마치 입버릇처럼 집요하게 붙어 다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개개인이 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사건과 사고, 이슈에 대해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말하고 비평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강조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역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성역에 대해서 이론과 반론을 제시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들 얼굴마다 번호가 매겨지고 걸음걸이까지 데이터화를 하면서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많은 5억대, 6억대가 넘어가는 CCTV가 모든 것을 감시하는 사회. 바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감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십니까? 학생들이나 20대, 30대 젊은 국민들이 오버워치, 롤 같은 컴퓨터 게임 좋아합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게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흔히 이제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는 하죠. 다른 유저들이 뭐 방장이 네가 하는 짓거리가 공산당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너희 엄마가 너희 엄마가 정치인 누구를 닮았다, 시진핑 같다, 무슨 총리, 주성 누구를 닮았다, 뭐 이런 드립을 저는 사실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문제에서 상대방의 고소고발이 정말로 개인간이 성립이 되는 게 지금 한국의 어떤 유치한 상황이죠. 제가 이걸 왜 유치하다고 하냐면은 수많은 사기범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민생에 어떤 계좌에 돈에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를 다 쌓아놓고 이딴 것들만 간편하게 신상 털면 기업에서 신상 달라고 하면 다 주니까 이딴 일들만 지금 그러니까 경찰들이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국의 상황이 좀 유치하죠. 뭐 사람들끼리 유치한 말싸움을 하는 거 물론 그게 좀 도를 넘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진짜로 고소고발까지 넘어가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보면 흔하지가 않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로 처벌받고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 자, 하지만 이런 수준에서 여러분들 상식을 한참 더 뛰어넘어서 상대방 개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무려 정부, 정치권의 눈치를 저런 애드립을 칠 때마다 봐야 한다면 그거는 더욱더 비참한 사회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지난 2018년 2월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키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무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라는 어마무시한 드립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후 4시간 만에 이게 논란이 하도 커져가지고 번복을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자,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20대, 30대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 때만 해도 감도 못 잡던 시절입니다. 그죠? 20대, 30대의 솔직히 90%는 저 당시 2018년 저 당시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뇌가 없었던 시절인 게 맞습니다. 극소수만 저 때에도 보수 성향으로 깨어 있었죠. 기억이 솔직히 다들 나실 겁니다. 나이든 어르신들만 그러니까 피 맺힌 목소리로 나라를 걱정하면서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한국도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중국화가 되는 게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 개개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내가 뭐 댓글을 좀 논리적으로 잘 쓴다고 베스트 게시물 한두 개 쓴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법과 제도, 정치 권력들이 이렇게 체제 자체를 저렇게 중국화가 돼가지고 넘어가 버리면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길거리로 초거대 규모로 쏟아져 나오는 그것 말고는 뭔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사실 그게 여간해 가지고는 뭉치고 단합되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지휘부도 없고 구심점도 없고
조금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게 사람들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그 사람이 반정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동자다라고 정치 권력에서는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탄압하고 처벌해 버린단 말이에요. 개개인들이 뭉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한번 이렇게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관성을 가지고 흘러가면은 개개인들이 이거를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현실이에요. 우리 가까이 성큼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위험한 세상은 정말로 이미 우리 곁에도 매우 가깝게 다가와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한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2018년에 민주당에서 언급이 되고 있었다니까. 앞으로는 간을 안 볼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선관위는 그 어떤 감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함을 열었다 하면은 민주당 몰표가 거의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균일한 비율로 일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고 잘못된 거죠. 음모론이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두 번의 총선 내내 이해할 수 없는 좌파 180석, 190석입니다. 우파한테만 자꾸 이래가지고 졌네 저래가지고 졌네 핑계를 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은 그만큼 전지전능했느냐? 절대로 안 그렇다라는 거죠. 저기에 뭔가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 맞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180석, 190석에 기반을 해가지고 입법 폭주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정말로 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탄 입법인데 이게 도를 넘어서고 있죠. 정치 드라마, 정치 소설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면 유치하다고 욕을 먹을 텐데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31번이, 두세 번이 아니라 네다섯 번이 아니라 31번이 넘는 탄핵을 남발해가지고 장관과 공공기관 사장들을 전부 다 잘라내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삼중대행 체제가 남발이 되고 있고 예산이 지금 줄줄이 정부 부처들이 삭감을 당했던 거는 전부 다 팩트, 현실 아닙니까?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국정마비의 주범이 당연히 민주당 아닙니까? 소형 원자로 예산도 삭감되지를 않나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과 노조는 폐악질을 엄청나게 부려대죠. 한국에선 기업하기가 힘들어요. 수많은 규제와 탄압의 등살에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정말로 지금 해외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나고 투자가 줄어들면 국민 여러분들의 일자리와 고용은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기업과 자본이 떠나는데.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자기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우리 편들을 가득 심어둔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사심제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헌재법 개정안을 정말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만 반짝할 뿐 국민들이 결국에는 길들여진다라는 걸 좌파가 간파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게 말이 됩니까? 삼권 분립은 어디 있습니까? 저게 민주주의입니까? 일당 독재지. 사법부 판사들도 겁박하기 위해서 대법원장도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리면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대법관들 니들을 탄핵시키겠다. 좋은 말로 할 때 스스로 니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라. 엄청나게 압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놀라울 정도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흉내를 기가 막히게 따라하고 있는 모범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냄비 속에서 천천히 아니 빠른 속도로 익어가고 있는 개구리와도 같습니다. 위험한 세상은 이미 지금 우리 곁에 당신 곁에 엄청나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부디 우리가 냄비 속에 있다는 이 현실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